자, 이제 삼각함수를 다시 시작해서 빨리 끝나고 겨울방학 때 미적분 원 나가는 거야. 미적분 원 나가는 거고 확률과 통계만 빠진 거예요. 근데 확률과 통계는 선행으로 물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확률과 통계가 고등학교에서 원래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죠. 근데 확률과 통계는 그 예전에는, 그 전에는, 개정 전에는 어땠었냐면은 선행으로는 하지 않았었어. 방학 때 웬만해선. 그냥 그렇게 선행을 잘 하지 않고 현행으로만 그냥 하면은 어느 정도 성적도 나오고 그랬었어. 근데 이제는 확률과 통계 중요도 올렸어. 그래서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선행을 하면 좀 더 요즘엔 선행을 하기는 해요. 자, 우리가 여기 삼각함수 들어가야죠. 이제 삼각함수 들어가서 역시나 똑같이 또 이제 RPM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블랙벨 같이 나가는 걸로. 자, 시초선이 뭐 다 까먹었지 않았어? 시초선 각을 재기 시작하는 각도죠. 동경 바늘이죠. 움직이는 바늘. 근데 거기까지 잰 각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죠. 각도가 30도예요. 그래서 얘를 각을 나타낼 때 플러스 30도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근데 한 바퀴 돌아서 즉 390도라고 말해도 되고요. 두 바퀴 돌아서 750도라고 불러도 되고요. 음의 방향,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음의 방향, 그러면 마이너스 330도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되는 거고 되는 거고 되는 거고 달라. 될 수 없죠. 자, 얘는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았다가 다시 30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동경이 이러한 모습을 띄어요. 시초선과 동경이 이런 각이 30도였을 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4번은 틀린 거죠. 자, 4분면을 우리가 세타가 3, 4분면의 각에 있대. 그러니까 동경이 3, 4분면에 있다는 뜻이야. 3, 4분면 어딘지 아시죠? 돌아서 3, 4분면에 있어요. 그럼 2분의 세타는 2, 4분면이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왜? 우리가 방금 봤듯이 동경이 한 바퀴도 안 돌고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고 3, 4분면으로 간 거일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아서 3, 4분면에 간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3, 4분면으로 간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요. 일반화시킨다. 자, 그럼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니까 3, 4분면을 표현을 하자. 3, 4분면 뭐죠? 180도. 파이죠. 잠깐만. 아직 60분법으로 하자, 그냥. 60분법으로 합시다. 60분법이니까 3, 4분면을 나타내는 방법은 일반각으로 180도 플러스 뭐야? 180도 아이씨. 플러스 360n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얘보다는 크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n 여기서 n은 음의 정수일 수도 있고요. 정수예요 그냥. 뭐보단 작아요? 270도보다는 작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분법을 해서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2분의 세타는 그럼 전체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일반 각이 나왔는데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몇 사분면에 있겠니? 라는 얘기고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2로 나누니까 얼마야? 1, 3, 5, 135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n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하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0 넣었어요. 그럼 90도와 135도 몇 사분면? 2, 4분면의 각이 된다. 얘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80 더하기 90 뭐야? 270도. 그래서 4, 4분면의 각이 될 거다.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60도. 그럼 90도, 360도, 135도. 그러니까 다시 2, 4가 되고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2, 4, 2, 4, 2, 4, 2, 4.
존재하는 사분면은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확인하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보단 이게 가끔 잘 나오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2사분면, 4사분면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야? 90도와 135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90도와 135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도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뭐야? 180도 플러스 90도 270도와 뭐야? 180도 플러스 135도 315도니? 그래서 315도 얘도 굳이 나타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었을 때 3분의 세타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선생님이 얘기를 싹 다 해줬었습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보면 세타,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하면서 싹 다 선생님이 정리해 주셨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냐면 이거 공식이지만 공식을 외우지 말고 그림을 보고 너희들이 만들 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각은 아니지만 세타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냥 아무거나 예각으로 그냥 세타 이렇게 찾으세요. 그 다음에 7세타가 일치한대. 자, 먼저 공식부터 한번 싹 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이게 알파각이었어. 이게 일치할 때 그러면 베타각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베타각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온 거라고 치어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큰 각 빼기 작은 각은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생각해봐. 알파만큼 빼는 거죠. 그러니까 360도가 돼요.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곱하기 n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일치한다. 일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원점 대칭인 경우도 있어요. 원점 대칭은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알파가 있고 이렇게 똑같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이렇게 돼서 베타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공식을 만들 때는 같은 각을 찾으세요. 알파가 여기죠. 그럼 여기도 알파겠네. 같은 각을 찾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에서 알파만큼 빼니까 뭐가 돼요? 180도가 되죠. 이해 갔어요? 근데 180도야? 180도야? 아니야. 그럼 뭐라고 써줘야 될까? 360도 플러스 180도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만약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어떨까? 알파각이 이렇게 있었어. X축 대칭이야. 그럼 이렇게 돼서 베타각이 있었다라고 치자. 공식 만들 거면 선생님 얘기했죠. 같은 각 찾으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알파각이 돼요. 자, 그러면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가 되죠. 그래서 360도의 정수배가 될 거다. 이걸 만들 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나중 되면은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X축 대칭했죠. 이번엔 Y축 대칭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알파각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베타각이 있었어. 그럼 뭐 하라고 그랬죠? 같은 각 찾으라고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자, 둘이 더하니까 여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18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대칭을 갖다 쓸까? y는 x 대칭을 갖다 해봅시다. y는 x 대칭이에요. 알파각이 이렇게 있었어요. y는 x 대칭이니까 베타각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공식 만들 때는 뭐 하라고? 같은 각을 찾으라고. 여기가 알파각이겠죠. 그래서 공식 만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90도. 자, 이번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요. 알파각이 이렇게 있었어요.
대칭시켜 보세요. 그럼 베타 각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베타 각이었어요. 같은 각을 찾으세요. 여기가 알파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270도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세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세타와 7세타가 일치할 때 그렇다면 세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라. 자, 일치할 때 여기 얘기했죠? 일치하면 빼는 거야. 빼서 그게 뭐가 된다? 360도의 정수배가 된다. 그럼 6세타니까 세타는 60도의 정수배가 된다. 근데 세타의 범위를 줬습니다. 됐죠? 갖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2 등 없으니까 2만 되죠. 따라서 얘는 몇 도? 120도가 되겠다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타와 7세타가 일치되는 경우 저 범위 내에서는 120도밖에 없습니다. 자, 60분법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60분법으로서의 각도는 우리가 대략 알아요. 45도 이 정도. 그런 것들 다 아는데 우리가 그러한 60분법을 무엇으로?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죠. 호도법. 뭐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도, 각도를 정하는 법. 그래서 호도법이야. 그러면 호도법은 부채꼴 가지고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호도법에서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1입니다. 그냥 실수 1이에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의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1라디안, 1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랬을 때 180도는, 즉 이렇게 되는 놈은 180도는 우리가 부채꼴로서 잘라봤어요. 1라디안씩 잘라봤어요. 1라디안, 1라디안. 3개 나오고 0.14개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3.14. 1호 어쩌고 저쩌고. 즉 파이로 실수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 각의 크기를 실수화하는 이유는 뭐냐? 쟤는 60분법이야. 진법이 달라. 진법이 다르다니까? 60분법이라서 진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얘를 실수화한다라면은, 즉 10진법의 수인 실수화를 우리가 한다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 길이를 우리가 10진법을 쓰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냐? 길이들을 우리가 10진법으로 나타내고 있잖아. 뭐 3cm 뭐 이런 식으로 길이를 10진법으로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곱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길이하고 각도하고 곱할 수가 있는 거야. 진법이 같으니까. 이해가 가냐? 60진법이면 진법이 다르니까 길이하고 곱할 수가 없어요. 내 말 이해가지? 그래서 각도와 길이를 곱하기 위해서 실수화해서 다시 새롭게 정의 내리기로 한 거야. 그냥 정의를 새롭게 다시 내린 거야. 선생님, 얘는 무슨 자연의 섭리를 아니, 그냥 해석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하기로 정의 내린 거야. 수학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약속을 지은 거야, 이렇게. 원래 60진법이 있었던 거고. 됐죠? 그래서 바꾸는 방법 아시죠? 파이는 180도,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45도니까 양변 45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파이는 180도이다. 그래서 도현아, 6분의 파이는 몇 도? 5, 4, 3, 2, 1 끝. 지안아, 3분의 파이? 시찬아, 45도? 그렇지,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아시죠? 90도는 2분의 파이.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네들이 한번 개념 배우면서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에 많이 안 남아. 왜냐면은 대수 과정은 특히나 그래. 미적분 원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시키면서 나갈 수 있거든. 근데 대수 부분은 네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1년 동안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초월함수라서 너희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한 바퀴 싹 돌리고 나서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RPM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12파이래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이 공식은 증명은 개념 때 다 해드렸어요. 외워야 되는 거죠. 잠깐만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중심각이 세타고 반지름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야. 자, 그럼 세타가 뭐야? 정의 자체가 뭐야? 세타가 L 나누기 R이야. 이씨. 야, 1라디안은 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 얘하고 길이가 같아서 1라디안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 길이가 2배가 됐어. 반지름은 그대로지. 반지름은
내신 볼 일이 없었지, 내신 대비하는. 내신 때는 올리지도 않았어. 어디다 올리셔? 밴드? 네이버 밴드로만 올리셔? 나같이 유튜브에다 그냥 아예 공개해버린 사람 없지. 100명 넘어? 야, 나도 놀랬다? 내가 지금 오랜만에 내가 동영상 몇 개나 올려나 봤더니 1200개인가 1600개인가 올라가 있던데? 야, 내가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영상 올린 1위 되는 거 아니야? 영상 제일 많이 올린 유튜버 1위. 근데 야, 1000개 올린 유튜버들 거의 없지 않냐? 아니야, 없어. 유명한 애들은 이미 한 10개에서 판가름이 났는데, 한 20개, 30개 올리면 이미 뭐 몇십만 구독자 이렇게 되던데? 에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몇십만 구독자가 된다. 그러면 하지. 니네 생각을 해봐. 유튜브에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내 썰 푸는 걸 보겠니? 그렇잖아. 야, 그렇게 유명한 그 사람도 유튜브에서 수익이 안 나. 그 사람도 수익 안 날걸? 그 사람은 연 수백억 버는 사람인데 뭐 유튜브에서 뭐 벌어봤자 꼴랑 월 몇천? 그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는 몇천이 야, 그걸로 전직 막 이렇게 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뭐 건물 주님이시고 잘 가르치시고 내가 인정하는 어, 원래 학선생님들이 남 잘 인정 안 해. 성격이 직업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인정 잘 안 한다. 나도 그럴 거야. 나도 막 이러는데 그 강사는 인정. 오씨, 되게 잘하시고 잘 가르쳐. 자, 그래서 얘 뿔마 5분의 3 부호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부호를 잡아주라고 사분면의 각을 알아야 돼. 사분면 몇 사분면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인은 3, 4분면에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알았으니까 탄젠트까지 찾을 수 있겠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물론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적이고 그렇기는 한데 너희들도 알겠지만 너희들에게 충분히 단련이 된 삼각비를 가지고 그냥 구해라. 부호 버리라고. 코사인이 5분의 4야. 그러면 바로 3 나와.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3인데 부호 잡아줘라. 4분면, 3, 4분면.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3, 4분면 플러스.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그냥 구해라. 이게 훨씬 너희들도 편하니까 빠르고 그러니까 그냥 해라. 518번, 518. 광주 민주화운동.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성질을 많이 쓰게 되죠. 자, 우리가 이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허리야. 양변 제곱하세요. 양변 제곱하자. 그럼 뭐가 돼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 4분의 1이겠죠. 양변 제곱했으니까요. 1 넘어가서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 되고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곱셈 공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차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
얘는 우리가 알아요. 2분의 1이라고요. 얘를 몰라서 K라고 두고 합시다. 양변 제곱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은 K제곱.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1 더하기 4분의 3 4분의 7 K는 뿔마 2분의 루트 7. 그래서 4분면을 줬거든. 자, 세타가 2, 4분면이니까 양수입니다.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양수겠죠. K는 양수일 거예요. 따라서 2분의 루트 7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루트 7. 정답 4번이요.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과 코사인이었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K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두근의 합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요, 두근의 곱, 5분의 K가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양변 제곱.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배의 사인, 코사인, 25분의 9가 되죠. 5분의 K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5분의 2K 25분의 9 5분의 2K는 마이너스 25분의 16 K는 마이너스 25분의 16 곱하기 2분의 5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8 요거는 너희들도 연산 그거 하는 거니까 잘 할 거야. 그래서 여기 71페이지까지가 좀 더 빠르게 나가야 할까? 잠깐만, 니네들이 12월 말까지 이걸 끝내야 되거든? 그러면 12월 말에 행사가 많잖아. 너네 집 수행도 끝났잖아. 근데, 안 끝난 애들이 있지, 시험이. 아이, 듣고 봐. 12월 달부터 빡빡 나갈 거야. 화요일날 많이 낼게. 요거 71페이지까지가 과제야.